백전백승 7분 솔루션 시간입니다. 이 걱정이라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시장이 못 가도 걱정이고요. 잘 가도 이거 괜찮은 것인지 한번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한번 더 봐야 되는 것이 최근 우리의 마음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분위기는 좋습니다. 2010선 넘어서고 있고요. 그렇게 왔으면 했던 외국인도 오랜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이 지속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는 아직 물음표가 조금 쭉 달려있는 것 같은데요. 백전백승 7분 솔루션에서 그 해답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 만나보시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금요일인데 시장 분위기 괜찮네요. 네, 금요일은 금방 올라가야 되는 날인데 오늘 금방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금방이면 끝은 아니고 쭉 계속 이런 얘기도 맞습니다. 포함이 돼 있는 거겠죠. 금일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갑자기 좀 수습해지고 계시는 것 같은 말투가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앞서도 시청자분들께 일단은 지금 상승에 따른 물음표 해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제가 벌써 말씀을 드렸어요. 네. 대표님 오늘 의무가 좀 막중합니다. 어떤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따라 어깨가 상당히 무거운데요. 그래서 오늘 경험치적인 부분 그리고 통계치적인 부분을 합리화시켜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한번 추경 예산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정부 정책 방향이 어제 발표가 됐죠. 네.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런 모습 자체는 조금 긍정적이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예, 첫 편성한 번째 내용부터 잠깐 짚어서 얘기를 해 주시는 건가요? 예.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일단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3%로 낮아졌어요. 하향이 됐습니다. 하향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정부 스스로도 이 부분 자체를 인정한다고 보면 좋겠고요. 잘못을 인정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맞죠? 그런 의미에서 좋게 해석을 하자. 대신에 추경 예산안을 조금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추경 예산안 같은 경우에 지금 10조에서 15조 원 가량을 하겠다. 그런 예상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 우리가 추경을 크게 이 정도 금액으로 GDP 대비 0.7% 이상으로 했던 부분이 세 번 있었죠. 이때까지 01년도, 03년도, 그리고 09년도까지 세 번 있었는데 세 번 다 주식은 크게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번에 또 규모 자체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었고요. 그런 규모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런 모습 그리고 경제 성장률 자체를 더욱더 하향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은 내수 경기를 좀 더 부양을 하겠다는 뜻이 조금 강하다고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부터 경기 자체는 조금 더 코스닥에서 코스피 쪽으로 옮겨질 확률이 좀 높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이요? 코스피 쪽으로요. 네, 코스피 쪽이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가장 중요했던 부분 자체가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도 중요했거든요. 그 부분 자체가 또 290억 달러로 낮게 좀 잡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 성장률 자체 1분기에 안 좋은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가자는 거죠. 그러면 1분기에 코스피가 안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업의 실적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실적 자체가 우려감이 잔존했고요. 지금 실적 또한 안 나오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봤을 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증가세는 눈에 띌 정도로 좋았고요. 코스피가 부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급 주체 자체가 외국인들이 옮겨가는 모습도 나타났다고 보시면 좋겠고 다만 오늘 시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외국인이 코스피를 지금 매수를 하고 있죠.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갈 수 있으려면 당연히 외국인 힘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경험치적으로 추경 발표 후에 시장 주가가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서의 가장 큰 주인공은 바로 외국인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주영 앵커님이 습관처럼 지금 걱정을 하게 된다 하죠.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21일 동안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21일 동안 4월 한 달 동안은 외국인의 매수세를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지금 경기 부양 관련주 철강이라든지 화학업종 그런 쪽에 지금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본다면 현재 상태에서 지금 급하게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한 번 더 텀은 자체를 우리가 4월 중순이라든지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만큼 돈의 흐름 자체가 코스닥이 이 정도 이 상태에서 지금 그냥 꺼지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렇죠. 그냥 꺼지기 좀 힘들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그 부분을 한 번 더 파악하시자. 그리고 정부 정책적으로 지금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한번 또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걱정을 좀 진정시켜줄 만큼 시장이 강력한 신호를 보여줘야 된다. 일단 의무감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이번 결정안 정부 경제 부흥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보여주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그 효과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차트에서 다우 지수가 나왔는데 어떤 연결성이 있길래 이 그림을 보여주시는 건지. 네, 맞습니다. 궁금해서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 상당히 뭐 밑에 흐름이 자체 그랬지만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오늘은 S&P 500 지수가 종가상으로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다우 지수가 크게 상승을 했던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오바마와 버냉키였죠. 그래서 오바마와 버냉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정책적인 분위기가 중요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고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택 지표의 상승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과도 어느 정도 벤치마킹을 좀 하고 있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고용,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그렇죠. 신정부죠. 거기에 대해서 건설업종에 대한 경기를 올리겠다. 주택지표 자체가 상당히 쉽게 바뀌기 힘듭니다. 그만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작은 유동성이 좋은 돈이 들어오면 올라가듯이 대신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고정자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만큼 부동자산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경기에 거의 사이클 자체를 가장 정점을 찍을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의 액션 플랜이 좀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 같이 보시면 양도 취득세 완화라든지 아니면 종합 부동산 폐지, 그리고 저소득자에도 월세를 제공하겠다는 어느 정도의 바우처 제도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 정책적으로 확정된 게 세 가지고요. 거기에 대해 추가적인 한 가지, 다 건설업종에 대한 경기 센티멘탈이거든요. 또한 지금 일자리 창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계속적인 확대 방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업종 같이 한번 보시면 역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같은 시장에서 한 1%, 2% 내외로 지금 상승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국내 시장이 지금 포화되기 직전이라는 점이 가장 크게 악재로 좀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대신 정부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지금 추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200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락하는 상태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겠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 그 거래량을 동반하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 자체에서 많이 속았습니다. 특히 흡사하게 전에 봤던 중국 제조업 관리지자 지수랑도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네. 느낌인데요. 그런 모습 자체를 본다면 우리가 급하게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반등 타이밍을 한 번 더 기다려 보시는 건 어떻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나왔었고요. 그래서 어제 추경 예산안은 발표가 됐지만 우리가 항상 쉬어가는 자리가 필요하겠죠. 그런 쉬어가는 타이밍에 우리가 조금 더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보시자. 그리고 지금 급하게 절대로 코스피 쪽에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시장이 금방 오를 같이 오르고 있는데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방 오를 같이 보이는 거고요. 우리는 좀 더 기다리셨다가 다음 달에 4월 달 중순쯤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조금 좀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심리적으로 원하는 바와 달리 듣게 되면 뭔가 원하는 답을 자꾸 질문 드리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오르니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오늘 빨리 움직이세요라는 소리를 더 듣고 싶어 하실 거란 생각들도 들거든요. 건설 업종도 그렇고 시장,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아직이라는 포인트를 두셨는데 일단은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신호를 기다리는 게 맞는지,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제스처는 뭐가 있을지 좀 궁금해요. 네. 일단 1분기에 대한 그런 우려감 자체가 다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죠. 그리고 2분기로 넘어가면서 자본주의 이익이 증가하는 수치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위주로 원래 2분기는 실적 개선이 조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좀 더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조금 잡아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금은 좋을 때도 기다려보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